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1998년 그리고 2000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출마했던 후보 시절에 그 아파트에는 돈가방이 수북했다. 내가 직접 배달했다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98년에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는데요. 당선 직후에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거 듣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국민 여러분과 힘써서 이루신 공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맞아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때에 제가 작은 힘이지만 그 열과 성을 다해서 나라가 다시 바르게 튼튼하게 일어서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대한민국의 IMF 위기의 한복판에 있던 98년에 치러진 선거였죠? 그렇습니다. 이 1998년 7월에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이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그 취임 첫 해였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취임 첫 해 7월에 치러졌고요. 네. 당시에 그 대구 달성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네. 이 집권 여당이었던 새천년 새정치 국민회의 후보로는 이 국정원 차장 출신의 엄삼탁 네. 후보가 출마를 했었고요. 이 상대 후보로 당시에 이 한나라당 후보로 이렇게 박근혜 후보가 출마를 했었는데, 자,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 엄삼탁 후보, 현역 의원이었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어려운 선거를 야당으로 치러야 되는 건데, 지금부터 들려드릴 얘기는 최순실 씨의 운전기사 얘기입니다. 돈 배달을 했다, 돈가방을 날랐다, 박근혜 후보의 아파트에는 돈가방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돈 선거가 있었다는 얘기 같은데 일단 그 대목 하나 듣겠습니다. 최순실의 운전기사 얘기입니다. 그 할매가 이제 나한테 그러지. 딸 너희 하고 내까지 해서 한 5천만 원씩 내서 돈이 5천만 원인데 니 잘 가지고 내나가라. 돈 많으니까 이제 가방도 꽤 커. 5천원 가방 말고 가방이 커요. 여행 가방이야. 그래 하루 전달 좀 내려가고. 그 살아가는데 그게 98년도도 그렇고 2000년도도 마찬가지야. 할매하고 순실이 탔고 옮기는 건 내가 갖다 놨지. 옮겨주거든. 그 방에다 갖다 놨지. 그 집 기사는 또 그래 내한테 이런다. 아, 그 가방 되게 무거워. 하나는 박 의원이 자고 하나는 할매가 자는 방에 그 돈이 있어. 박 의원은 돈이 얼마가 나가고 그런 건 몰라. 네. 네, 당시 재보궐선거를 좀, 워낙 오래전 네. 일이긴 하지만 당시 그 상황을 좀 전달을 해드리자면, 네. 김대중 대통령 취임 첫 해이기도 했고, 네. 대구에서 치러진 선거다 보니까, 이제 호남과 그 충청을 기반으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비서실장은 그 TK 출신인 김중건 비서실장에 임명하고,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겠다. 그러면서 네. 이제 동진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면서 이 대구 재보궐선거에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특히 그 엄삼탁 후보도 이제 국정원 차장 출신이긴 한데 지명도 있는 인물이었고, 네. 대구에서 상당히 그 인지도가 있는 인물을 내세웠는데, 뭐 그렇지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이 박근혜 네. 후보가 이게 신승을 거둔 이 선거로 결과가 났습니다. 네, 엄삼탁 씨가 궁금하실 텐데요. 저분은 제가 알기로는 ROTC 출신이고 투스타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노태우 정부 사람이었죠. 노태우 사람이었고 저분이 네. 어떤 사건으로 유명해지는가 하면 홍준표 검사가 네. 슬롯머신 사건이라고 굉장히 컸던 사건이 있죠. 그렇죠. 그때 할 때 그게 나중에 드라마가 돼서 모래시계가 됐는데 네. 그때 저분이 이제 그 슬롯머신 후원 세력이라 그래서 네. 날아가게 되죠. 그때는 안기부 특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때는 친여서당인데 그 다음에 또 DJ 정부가 되니까 DJ 정부에서는 또 그쪽에 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98년 7월에 달성만 보궐선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당시에 경기도 광명에서도 네. 이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광명 선거에는 당시 집권여당 그 대표 권한대행이었던 이 조세영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98년이니까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뒤덮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는데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광명에는 오히려 IMF 분위기를 느끼기가 좀 어렵다. 그 음식점들이 장사도 잘 되고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네. 북적북적한다.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약간 돈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 최순실 씨의 운전기사 얘기는 내가 돈 가방을 날랐는데 007 가방이 아니라 아예 여행용 가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같은 기준으로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돈 선거가 98년 전국 곳곳에서 있었다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손소희 변호사님, 이거 네. 보면요.
최순실 씨 일가 대통령이 처음에 국회에 입성하는 그 단계부터 아주 깊숙이 개입했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왜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에게 이렇게 친밀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우호적인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의문점이 있고 또 관측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중에 종교적인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 오랜 세월 동안 교류했기 때문이냐 등등이 있는데 네. 이렇게 처음에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큰 도움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면 네. 이들이 이렇게 그 둘 사이가 굉장히 친밀하고 끈끈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당시에 그런 그 법정 선거 비용이 이제 1억 원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정말 오늘 좀 전에 들으신 그런 이야기대로 정말 수억 원의 뭉칫돈이 지원이 됐고 또 그 자금을 썼다고 한다면 네. 당연히 당시의 선거 관련 법규 위반이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도 어렵고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공소시효가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뭐 물을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된 그 정치인이 당시에 국회에 첫 발을 내디딜 당시에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실망감을 감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임선희 씨가 있고요. 나머지 딸 넷, 그러니까 5명이 5천만 원씩 객출한 것처럼 말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아파트 영상 보셨습니다만 저 영상은 올해 몇 달 전에 촬영한 것이지만 98년도에 대통령이 후보로 출마했을 그 재보궐선거 당시에 저곳에서 머물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네. 지금 돈으로 하면 뭐 2억 5천만 원이 큰 돈으로 안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네. 당시는 IMF 외환위기 상황이었고 그리고 워낙 그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이면 서울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충분히 사고도 남을 만한 돈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을 이 최순실 씨 네 자매와 이 임순희 씨가 이렇게 지원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내가 직접 돈을 옮겼고 돈을 봤다고 하고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최순실과 언니 최순득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 운전기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꼼짝 못했다는군요. 최순실 씨가 여동생이지만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그 관계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한번 본 게 왜 봤느냐면은, 야, 이거 그냥 큰일 났다 그랬어. 왜 그렇게 문이 잠겼다, 이거. 밖에 얘기할 수도 없고, 니 못 여나 그래서. 보니까 딱 밖에 얼른 가서, 책받침을 하나 사왔어. 그거 가지고 딱 볼 때 맞벌이 열리대. 그때 뭐 돈가방 였나? 내 한 가방이라. 그게 못 낸다고 뭐 대출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것 같아. 전화 목소리가. 차라리 전화해야지. 앞으로 내한테 뭐 부탁하지 마. 그렇게. 절대 하지 마. 알았어? 그치? 그렇게 저 언니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 그 직설이 못 하는 거야. 뭐 부탁하지 마 이러는 거야. 그게 2000년도야. 2000년도 선거 인복이 만나부터 직설이 못 해. 왜요? 아니 못해요 동생한테. 네, 이제 그 최순실 씨가 이제 그 언론에 등장을 하고 또 그 후에 최순득 씨도 또 이제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비선 실세가 최순실 씨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언니 최순득 씨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있었거든요, 일부. 네. 하지만 조금 전에 그 인터뷰에 따르면은 사실상 최순실 씨가 언니인 최순득 씨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영향력도 있었고 발언도 세고 힘도 있었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이제 굉장히 궁금한 게 왜 최순실 씨 집안이 저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띄웠느냐가 궁금하시죠? 네. 저거는 아마 최태민 씨하고 주고받았다는 현몽 있죠. 네. 현몽에서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현몽했다고 하는 게 내가 죽은 뜻을 내가 아느냐. 나는 유교사입니다. 네. 너는 박근혜죠. 네. 내가 죽은 뜻을 내가 아느냐. 내 앞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너는 아시아의 지도자가 돼야 돼. 아마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때가 이제 최태민 목사는 돌아가시고 어떤 이제 박 대통령을 정치인으로 띄우는 첫 작업이니까 어떤 저쪽 그 최씨 집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어떠한 투자도 마다하지 않았을 거로 저는 봅니다. 네, 대구 안에 이제 달성군 지방선거 2차례가 진행되는 가운데 돈가방이 등장했다는 얘기. 시한이 지났으니까 선거법 처벌할 수도 없는 공소시효가 다 끝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럼 경상북도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우병우 수석 등 지난 수개월 동안 있었던 것 가운데 경상북도 고령이란 지역을 빼놓고는 얘기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자암 차장. 네. 경상북도 고령과 관련된 인맥들이 굉장히 얽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인물 중에 이 우병우 전 수석을 지금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우병우 전 수석의 이 장인인 그 이상달 전 기흥CC 회장이 이 경북 고령 향후회장을 지낸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고령 향후회 최근에 이 최순실 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이 고령 향후의 이 부회장 출신이고요.
아,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의 장인과 함께 고령 향후회를 같이 움직였던 적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향후회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제 그 지방 출신들은 뭐 네. 그 서울에 오신 분들이 이제 출향 인사들끼리 같은 지역 출신들이니까 네. 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예인데 네. 향후회에서 저렇게 회장, 부회장을 하게 되면 네. 만남의 횟수가 굉장히 잦아지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인연이 여러 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상달 그 전 그 고령 향후회장의 이 초등학교 동창 중에 한 사람이 네. 이 정경식 전 헌법재판관인데요. 네. 이분은 이 이상달 회장과는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둘이 모두 김기춘 비서실장과 다 인연이 이렇게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김기춘 전 실장하고는 이 정경식 전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이 92년 대선 때 초원 복집 사건이라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부산지검장으로 이 초원 복집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동석했던 인물이 이 정경식 전 헌법재판관이었고요. 네. 또 이경재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 김기춘 그 검찰총장 시절에 이 대검 공안과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김기춘 검찰총장 시절에는 공안과장으로 지낸 그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검 공안과장이면 이 네. 총장을 보필하는 그 이 스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안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 네. 아니냐 이런 그 유추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1992년 김기춘 당시 이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에서 물러난 자연인 김기춘. 바로 이 부산의 초원복국 가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뭐 깜짝 놀랄 만한 말한 것이 도청되는 바람에 소동이 생긴 거였잖아요.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때 누가 녹음을 해갖고 와서 공개하는 바람에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 공개돼서 결과는 거꾸로 나와버렸었죠. 네. 자, 어쨌건 우병우 수석 부부와 관련된 것 이경재 변호사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다 김기춘 실장, 이 정경식 그 동창도 결국 김기춘 실장 한 사람을 가리키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 장모도 뭐 예전에 골프 칠 때 그 최순실 씨랑 같이 쳤다는 모습이 등장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달 회장이 사망한 이후에는 그 부인인 이 김장자 회장이 지금 현재 기흥CC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나온 그 보도에 따르면 이 김장자 기흥CC 회장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화여대 관계자가 기흥CC에서 함께 골프를 친 그것이 목격이 됐다라는 네. 그 진술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황들로 보면 김기춘 실장, 우병우 수석 그리고 최순실 씨가 서로 모르는 사이일 수가 없다라는 이 정황 증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에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